원장님 새로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네네. 지금 이 자리도 스트레스가 되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선생님이 스트레스의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강조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은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 네. 정말 그는 무미건조할 거예요.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성취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어떤 성취를 위해서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이는 아무런 성취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때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와. 그때 정말 무료하더군요. 정말 삶이 무미건조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스트레스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필요 요건이다. 다만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나요? 실제로 스트레스만 주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어떠한 특정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거나 부가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셔서 허리가 아픈 환자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좋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통증의 강도도 약하고 치료도 잘 보정이 되는 반면에 똑같은 육체노동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더디고 그리고 병의 진행도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 관리도 하면서 허리도 치료하는 것이 그분의 건강에는 더 좋겠죠,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받는다면 어떻게 해설하시나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육체 운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의 일상이 좀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그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 시간이 나면 육체적인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출퇴근할 적에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지 않고 주로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올라갈 때도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걷는다든지 그리고 가끔 시간이 나면 저는 주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면 네. 그 속도감, 귓가에 날리는 바람이 어떤 속도감을 즐기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주로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 쓰지 않는 육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좋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평소에 많이 쓰는 육체를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좀 더 힐링이 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네.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굉장히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겠죠. 치료랑 재활치료를 아무리 잘 받더라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요? 그 뇌졸중의 생활 수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부 그 젊은 사람들의 외상,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기는 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뇌졸중을 앓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뇌졸중을 앓았다고 하면 대부분은 그분은 평소에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혹은 신체적으로 다른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우리는 보통 검사상으로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 수치 이외에도 그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수치가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의 옷의 치수와 같은 거예요. 제가 셔츠를 지금 95를 입는다고 하면 네. 95는 제 셔츠에 맞지만 95의 셔츠가 제한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품이 똑같은 95지만 네. 어떤 거는 뭔가 내한테 안 어울리는 것도 있고 딱 어울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수치가 비록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평소의 체질에 따라서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날씨가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갈 텐데요. 아침에 너무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갑자기 나서서 급격한 한기에 노출되는 특히 머리나 이런 목덜미 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트레스 관리. 일단 뇌졸중을 한번 알았다는 것은 일단 이미 죽음의 문턱에 한번 살짝 가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뭔가를 더 하시려고 혹은 이렇게 열심히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면 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겁체나 변비가 있는데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의 변비는 식생활이 안 좋거나 해서 생기는 변비가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의 이 변비는 장의 연동 운동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중에서 사용하는 변비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변비가 좀 잘 해결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요럴 때 이제 가정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들깨를 짠 기름, 보통 들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식물성 기름이라서 몸에도 이롭고 그걸 공복에 뭐 하루에 한 스푼 정도 드시면 변 보시는데 많이 매끄러울 수도 있으세요. 이 변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변을 보다가 변이 잘 안 나오면 너무 몸에 힘을 주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고 뭐 요즘은 워낙 운동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셔서 뭐 각장 기본적인 운동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은 규칙적인 목욕, 돈이 들지 않는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목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